안녕하세요, 이경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 성형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무슨 코 성형이니 눈 성형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기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을 때 처음 먼저 배우는 것은 무슨 눈 성형이니 코 성형이니 혹은 뭐 재건 수술이니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봉합, 즉 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트레이닝을 빡세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술 뭐 눈성형, 코성형 혹은 뭐 재건 수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을 밟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무슨 제 개인 채널이나 저희 병원 채널을 통해서 뭐 성형에 대해서는 뭐 많이 또 알려드렸고 꼭 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장님들도 뭐 얘기하시니까 오늘은 그냥 재밌게 봉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 간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성형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꼬매는 겁니다. 아무리 코가 이쁘게 잘 되면 뭐하고 아무리 눈이 쌍꺼풀이 잘 되면 뭐예요. 흉터가 너무 세게 남으면 눈 감았을 때 티나고 들었을 때 다 티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봉합이다. 물론 미적 감각, 어떤 눈이 이쁘고 어떤 코가 이쁘고 뭐 어떤 가슴이 뭐 매력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봉합, 얼마나 깨끗하게 봉합을 해서 흉터가 안 남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그 어느 원장님이 그 봤을 때 흉터가 제일 깔끔한 했을 때 그 치료 팀장님이 저라고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봉합은 꽤 하는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더욱더 이제 수술할 때 꼬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집착하면서 이제 꼬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한 이제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꼬매는 게 성형외과나 혹은 외과나 뭐 이런 외과 파트의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하는지 우리가 진짜 이불 꼬매는 거랑 비슷한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건지 특히 성형외과는 큰 바늘이 아니라 작은 실로 작은 기구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직접 한번 꼬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모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상처날 때 드레싱 용도로 필요한 그 메디폼이라는 거고 그 밑에는 우리가 탄력 붕대를 제가 이제 동그랗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일하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걸 베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쳐봐요.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성형외과 의사라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게 수처, 즉 봉합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던, 코던, 뭐 재건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뭐 수술 방법을 알아도 이게 안 되면은 흉터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의과대학 한 3, 4학년 정도로 이제 국가고시를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한테도 가장 되게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찢어진 것도 찢어진 거지만 제가 가슴 누경고를 떼가지고 이만큼 흉터를 내다 쳐봐요. 이제 다 떼고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자 이제 봉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흉터가 안 남게 하려면 이 피부와 이 피부 사이의 긴장도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피부를 꼬매면 나중에 실밥은 보통 일주일 있다 뽑잖아요. 그러면은 뽑고 나서 점점점 벌어져가지고 흉터가 크게 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쪽을 꼬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브큐타니어스 수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한번 크게 물고 나와서 또 이제 안에 있는 조직을 두껍게 물고 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면은 이제 여기서 타일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모아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포인트를 해가지고 상처와 상처 사이를 간격을 좁아주는 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서브큐타니어 수처.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래서 이제 모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스킨 수처가 들어가요. 자, 했다 치고요. 뺄게요. 실을 아껴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부 봉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피부 봉합은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플 수처, 기본 봉합입니다. 피부를 뜨고 떠서 대신에 이게 깊게 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술 도와주시는 간호사님이 없어서 제가 일단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타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뭐 의사마다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봉합이 되면 옆에 뭐 수술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위를 해서 탁 잘라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 수처, 기본 봉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버티칼 매트리스 수처라고 해가지고 이 피부와 이 피부가 약간 격차가 있을 때 그때 그냥 심플로 꼬매버리면 이게 격차 있어가지고 흉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를 맞추는 이제 봉합법입니다. 자, 또 크게 물고 또 함께 크게 물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는 그냥 여기서 묶었지만 이 버티칼은 이 엣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스킨에 피부에 가장 표면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기고 나서 이걸 다시 밉니다. 이렇게 무슨 요리 프로그램 같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타일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와 피부가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버티컬 매트리스고요. 버티컬이 뭐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수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버티컬이고, 또 호리존탈 매트리스라고 있어요. 그건 넓은 면을 봉합할 때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피부를 넓게 떠야 됩니다. 두껍게 뜨고 나와서 똑같은 넓이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당겨주고 여기서 이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수천은 실제로 피부 할 때는 거의 많이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붕 뜨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다 모아졌는데 붕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연골과 연골, 조직과 조직, 뭐 근육과 근육 묶을 때 이 방법을 주로 씁니다. 피부 봉합할 때는 주로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있는데, 아마 성형 수술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눈썹화 거상 수술이나 이런 거 좀 긴 거를 꼬맬 때 좀 빨리 꼬매고 싶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에 있는 조직을 모으는 그 꼬매는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 피부가 아니라서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서 좀 그렇다 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안에를 먼저 좀 묶어주고요. 이렇게 자, 안에 있는 거를 묶어다 치고, 자,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일단 모아졌죠? 이렇게 원래는 몇 구에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쫙 모은 다음에 연속 봉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에만 자르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봉합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조금 깊게 떠야 된다는 거. 이렇게 피부만 물면은 처음엔 이뻐 보이는데 안 물 때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매주고요. 마지막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타일을 이런 식으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저는 뭐 여러 번 묶는 편이라서 이제 이렇게 자르면 빠른 시간 내에 봉합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게 마지막 수초고, 자, 우리가 제가 하나 더 보여줄 건데, 이거는 좀 큰 바늘이에요. 성형외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실인데, 가슴 성형이나 좀 큰 조직을 할 때 쓰긴 쓰는데, 뭐 얼굴이나 좀 작은 부위 있을 때는 거의 다 쓰지 않는 실인데,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의사들이 막 핸드 타이라고 하죠. 손으로 막 그렇게 멋있게 꼬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모르다 쳐봐요. 이거를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이게 니드 홀더라는 기구거든요. 이걸로 이제 뭐 아까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의사가 장갑 끼고 되게 멋있게 묶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일단 제가 처음에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응?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묶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핸드 타이입니다. 원핸드 타이라고 해요. 얘는 가만히 있고 이 오른손으로만 이런 식으로.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내리고 실을 가지고 갖고.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니드롤들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옆에 있는 어시하시는 간호사가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주인공 같다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의과대학 학생들도 좀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고 실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실을 꺼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면은 되게 빨리 타이가 가능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악 같은 거 하면은 니드롤더가 깊게 이제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막 꼬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으로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핸드 타이가 더 편해서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묶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서 막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타이 멋지죠? 응? 보이세요 이게 타이 하는 거? 응? 이렇게 다 계속 타이 하죠? 이렇게. 자 이것도 저도 처음에 못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짬밥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거 원핸드 타이.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 오른손으로만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이가 가능합니다. 아 지금 잘 보셨죠? 뭐 별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의사 아니신 분들이 그 봉합, 수처 이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이거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성형수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봉합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 성형외과 전문의시라면은 아마 다 기본적으로 저 이상은 다 하실 거니까 꼭 성형외과에서 다른 데 말고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경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